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집으로 LNF IR 담당님과 주담님과 좀 통화를 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뭐 아주 사실 뭐 스페셜한 호재 같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스토리를 좀 아는 차원에서 한번 기존에 제가 주담과 통화를 했던 것과 좀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포스코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LNF 주주로서 좀 더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사실 혼다하고 GM은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완전히 다 가져가는 건 알고 있었고, 거기다 이제 포드까지도 가져가고 있고 혼다까지도 가져가는 거고, 많이 JV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은 엔소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알고 있기로는 LNF가 엔솔이랑 사이가 원래 엄청 제일 좋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큰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이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한 지금 포스코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MOU를 맺었죠. 포스코 홀딩스에서 원자재까지 나오고, 양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또 뭐 더 자회사에서는 뭐 리사이클까지 전체적인 그룹의 MOU까지 맺을 정도로 포스코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자재까지도 해칭을 또 해야 되니까, 엔솔에서 무작정 지금 그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포스코라는 기술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런 자금력 부분이나 이 원자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금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요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한 근데 LNF도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LN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뭐 특별한 거 없는가, 뭐 좋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직접 답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거 좀 약간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는데 그런 질문은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사실 코스모 신소재에서 이게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가 아니라 미국 진출할 때 엔소라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고 좀 더 기사가 나왔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게 일렉트론가요? 거기에 그 영상과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한두 시간 만인가 내렸었죠. 그런 것들은 좀 뭔가 어떤 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든가, 아니면은 기업 차원에서 뭐 해명을 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아직 소문만 나고 좀 사실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야, 지금 엔솔이 이렇게 왜 너네 말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이렇게 다 여기저기 찝쩍거리냐, 웬솔이랑 사이가 안 좋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고, 또한 여기 코스모 신소재와 조인트 벤처처럼 LG랑 뭐 LG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추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주주 LNF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는 제가 수차례 받긴 받았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사실 돈이 없긴 없죠. 엔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LNF 너무 많이 컸기도 했고, 자기네 LG 화학이라는 양극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한번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해먹은 질문이지만 향후 조달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유상 증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막 좀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레드우드랑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첫 질문은 사실 레드우드였죠. 이런 것들이 레드우드랑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11월 달에 레드우드한테 레드우드와의 이런 결국은 조인트 벤처로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단독 진출 아니고 이런 것들 얘네들이 또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로 해서 11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산자부에서 산업부인가요? 산업부에서 이런 것들이 회의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게 IRA 그 협상 카드로 좀 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실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주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IRA가 어떻게 어,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지가 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11월 중순 이후쯤이나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11월 8일 때 이런 IR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있냐 그랬더니 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워낙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도의 어느 선 정도의 뭐 JV를 다시 추진한다든지 11월에 다시 신청한다든지 합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관련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에코프로비엠과의 그런 갭과 이런 것들을 시총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매출은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그 에코프로비엠은 1300, 뭐 1400억 가까이 나오고 니네들은 컨센이 뭐 1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심지어는 니네가 3분기 때 100억을 레깅 받아서 이번에 포함된 건데 그거 빼면 뭐 별로 뭐 900억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물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냐라고 했더니 제가 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수직계열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수직계열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자료를 싸게 사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런 고객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객사가 삼성 SDI 고객사 쪽이 이익률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엔솔 쪽이 조금 안 좋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 테슬라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밸류체인 특히 NCMA 밸류체인이 얘네들이 하이엔드 하이니케를 구유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익률이 거의 12% 정도 가까이 11% 12%까지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왜 다 못 받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뭐 다 이런 것들은 원재료 수급 판가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얘기 같아요. 결국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원재료 부분들이 워낙 이슈가 또 컸던 지금 최근의 상황이니까 지금 리튬 값이 난리 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익률의 차이를 불러오지 않나. 물론 당연히 고객사의 그런 마진율을 주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특히 삼성 SDI가 잘 준다고 하니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실제 필드의 이야기여서. 그래서 뭐 실적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나쁘진 않다. 뭐 근데 막 너무 좋다. 좋습니다. 평소 할 때는 그렇게 얘기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냥 뭐 어느 정도 시장 컨센을 살짝 상회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되려나 싶습니다. 조금 맛있긴 한데 왜냐면 그 이번에 굳이 이 공장까지도 다 완전히 캐파가 반영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좀 11월 8일 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공장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경쟁사인 저는 둘 다 주주지만 경쟁사인 캠 세븐이 포항 공장이 어저께 준공을 했는데 얘네들은 어떠냐 하니까 뭐 우리는 나머지 구지 공장의 반 정도가 3만 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월 시운전해서 내년 초에 동일하게 양산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얘네들도 에코프로비엠도 내년 초에 양산하는 그런 물량이 더 플러스 될 거고 얘네들도 실제 매출에 플러스 되는 거는 내년 초에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럼 실적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4분기 때는 시운전하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모는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SK랑도 뭐 공급한다 뭐 이런 낼 수도 있고 뭐 기사 어쨌든 뭔가 뒷단에서 이런 기사를 조금 만드는 그런 어느 정도 회사 측이든 어느 개인 측이든 기관 측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그리고 파나소닉도 한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빨리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얘네들의 특유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뉘앙스를 좀 받았습니다. 또 여쭤봤던 것들이
음, 네. 추가 OEM 계약이 돼서 야 니네들이 지금 작년 올해 중 1, 2분기 때 추가 OEM 뭐 하반기 때 나올 거라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것들이 레드우드랑 관련이 있냐라고 관련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뭔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방향성이라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당연히 저도 뭐 토요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추가적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네들이 봤을 때 지금 원래 레드우드랑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빵빵빵 다 한꺼번에 그냥 먼저 메모드급으로 이렇게 다 뉴스들을 쏟아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고객사가 미국 공장일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다 그림을 만들어 놨더라 한들 이런 레드우드와의 합작 진출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종 사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레드우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풀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조금 안 좋다가 좀 많이 10만 원, 11만 원까지도 왔던 이유가 또 오늘 테슬라 뉴스도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날라다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7천억 인수 바이오 회사 인수 때문에 원래 더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네이버에서도 뭐 인수한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돈을 써서 2차 전지에 투자 안 하고 바이오 쪽에 인수한다는 것은 뭐 신장 윤칙이나 얘네들도 나름의 그런 보수적인 부분이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거겠지만 올해는 한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그쪽에다 쓰는 것은 좀 아깝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바이오는 아직 좀 우리나라가 쉽게 어떤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소재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 그렇구나 딱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양극재 회사들의 이런 다른 회사들은 좀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한번 삼성 SDI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목요일 정도에 엠비전 ASEC라고 해서 중국 회사긴 하죠. 중국 자회사에서 원래 BMW에서 얘네들한테 물량을 주문을 했다는 기사가 뜨고 나서 거의 5, 6%씩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만 또 다시 테슬라한테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또 6, 7% 올랐어요. 그렇게 이렇게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BMW에서도 원밴드 자기네들이 주요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애들 선택하는 것처럼 또 테슬라도 엔솔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SDI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3원화 4원화 하는 밴더들을 늘려가는 것들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GM이든 포드든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GM에서 포드의 밸류체인, 포드에서 GM 밸류체인까지도 원자재와 광산 이런 것까지도 건드릴 정도면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 양극재 측에서도 어쨌든 결국에 다 각자 정해져 있는 예정되어 있는 캐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 나눠먹기가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여기가 터지면 그 다음에 여기 터지고 포스코 케미칼 터지니까 또 에코프로비에 터졌잖아요. 또 그 다음에 LG화학이 터지고 LNF 터지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NF 관련해서도 사이버트럭 얘네들이 어쨌든 지금 삼성 SDI는 확실한 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당장 얘네들은 거의 엔솔의 테슬라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데 사이버트럭이 21700이죠. 4680 아직은 아니고 4680 되면 얘네들이 더 LNF가 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 LNF는 어떻게 보면 또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뭐지죠 테슬라만 대응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게 워낙 한 놈 큰 놈이 지금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애들을 보기에는 더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쪽에서 물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모델 Y 대비 배터리 용량이 10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5만 대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모델 Y 50만 대 생산하는 캐파의 배터리 용량이 50기가와트시에 달할 정도로 큰 배터리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에 공급하는 21700 공급하는 LNF는
엔솔과 같이 다시 클 겁니다. 결론은 캐파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이른 사이에 주가 같은 경우가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결국은 다 같이 크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NNF 주주 담당님과 주담과 했던 내용과 여러 가지 제 생각들과 관련해서 NNF에 대해서 좀 양극재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